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국방부로 나간다는 게 제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러니까요. 국방부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과정에서 제가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 모시고 나가다가 예. 그걸 못 주고 나왔다는 걸 그때 알고 예.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예. 제가 실무자를 줬습니다. 예. 네. 그 국방부로 가셔야 될 일이라는 게 합참, 지하벙커, 지휘통제실입니까? 전투통제실입니까? 전투통제실이라고 전투 통칭합니다. 네, 지휘통제실이라고도 하고.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예, 증인이 맞습니다. 주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그 이동하실 때, 그럼 이동하시기 전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인 말씀 취지는 네네네. 증인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하러 먼저 이동하시고 그렇죠. 그걸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예. 실무자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예. 저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얼굴은 이건데 비서실 행정관 같은데 제가 기억은 대통령실 비서실의 네네 행정관. 맞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그 내용 의미에 대해서 아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헌법 조문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긴급 재정 입법권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 헌법 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76조 1항입니다. 네. 아까 증인이 언급하신 조문이 이 조문이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 조항인데 여기 보면 이걸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까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작성할 때는 이런 법조문을 제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보셨다면서요? 예? 찾아보셨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으면 이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어떤 민생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6항입니다. 네. 12월 1일 개헌 선포 이틀 전입니다. 오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개헌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가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계엄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이 출입문을 이선해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네, 그런 뭐 얘기를 한 적이 다르게 없고 하시더라도요. 배치는 그렇게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외곽에는 외곽에 경찰이 있고요. 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임무 수행을 못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은 특전사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 네.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당일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이런 작전 계획 알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며칠 날요? 10월 그날 당일날 네네네.
저녁에 네. 계엄 잘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예, 하셨죠. 예, 예. 여인영한테 뭐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고요. 네. 뭐 일간 한편으로 막 체포 얘기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그렇죠. 위치 추적. 체포라는 것은 네.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그래서 체포가 어쨌든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인영한테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영한테 그게 체포든 위치 추적이 됐든 정치인 잠깐만요. 저기 정-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그건 쟤한테 말해야지 왜 정인한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정은한테 그렇게 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필요하면 허가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체포 명단 아니고 하여튼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 명단은 아니다. 네,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포고령 대해서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계엄령 선포 전후에 대통령실 상황하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게 밤 10시 17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 보니까. 마지막에 온 분이 예. 네. 그렇죠. 그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왔죠. 9시 전에. 네. 근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국무위원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죠.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참석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모르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증인도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예, 아까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해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거기-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리에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앉으시고 예. 제가 이쪽에 있었고 네. 국무총리께서 여기 계시고 제가 저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님께 드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예, 예.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증인이 작성하셨고 나안까지 생략하고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주한 외교단에게 그러니까 주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사들에게 계엄의 취지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알겠습니다. 하는 이거 거. 작성하실 때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님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주무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그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제가요. 아까 그 외교부 장관 문건은 지금 현출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기재부 장관 문건 한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네, 완전 차단할 것, 네, 예산을 편성할 것, 네.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걸 기재부 대통령-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요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라 이런 그렇죠. 취지로 드린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건은 그 뒤에 나오니까 네.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11회 가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것은 아까 10시 17분경 주신문에도 네, 아까 알겠습니다. 주신문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11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하러 브리핑림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1분. 예, 그럴 겁니다. 5분이에요. 22분 정도 됐을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에요. 네. 맥시멈. 네. 네. 그걸 전제로 이때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그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 안 제외된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근데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이 5분 만에 피청구인이 뭐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것이 틀어진다. 언론에도 다 얘기했고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신 거죠. 네, 뭐 그런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바로 비상계엄 선포한 거고요. 네, 네. 증인 주신문에서 피청구인한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 네.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대통령님실에 지금 모였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었고 여기서 제가 있으면서 그 국무총리께 두 분이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서 제가 마치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총리를 가지고 거쳐서 건의를 했다 이런 취지신 거죠? 아니요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가지고 요 네. 그 자리에서 그 총리한테 자리에서 보고를 이렇게 하고 예, 그 자리에서 놓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요거 보시라고. 보시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계엄 선포문입니다. 계엄 선포문 알겠습니다. 계엄 예. 공고문입니다. 마항입니다. 예, 사전에 이제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예, 있습니다. 곧 이따 또 나옵니다. 갑 35호증 2017년 계엄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19쪽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 증인도 참고로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요거? 2017년 계엄 문건요.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항을 보면 임금을 포함해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지급되는 그런 이제 각종 지원금 이런 어떤 그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임금도 있어요. 임금. 이건 임금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부당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하라 이런 뜻이죠. 요 세 줄짜리 문장에 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뭐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비상입법기구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작성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물어보는데 예. 증인 근데 아까 이거를 긴급 재정 입법권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둘을 구분을 못 하세요? 제가 이걸 넣은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참 그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막 법안을 그 이 100개 이상을 이렇게 참 했는데 다 야당에 그대 야당에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네,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대로 취지 몇 개만 살려도 말씀하셨으니까. 예, 거기까지 국민의 듣겠습니다.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아까 아쉬움 때문에 예,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인 측 질문에서 특전사는 의사당 내이고 수방사는 경내고 경찰은 담장 밖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인께서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 묵 깨고 창문 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예. 건물 안에 있었던 그죠? 게 280명이라는 예, 예. 겁니다. 건물 안에.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네, 못 맞습니다. 들어가고 50명 밖에 그것도 예. 건물 내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내 대기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좀 어제 사진 보고 저거 하는데 그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예.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280명.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종하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누가 제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언제? 모였을 때 11명이 모였을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을 안 했다. 네. 그 가운데 거를 보면요. 저 문건의 가운데 거를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리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뜻인데. 이 국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 보위 입법 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알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3분만 드릴 테니까 3분 내에 맞춰 주십시오. 예. 지금 비상 입법기구 단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 입법기구를 생각하셨을 때 이게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구를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기재부 장관에 주면 안 되고 국무총리한테 줘야 될 이게 거예요. 자꾸 과거에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쓸 때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그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그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